새 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한덕수 전 총리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인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제 17대 때 처음 그 상임위가 재경이었고 당시 이제 장관은 그 한덕수 그 경제부총리였습니다. 네. 뭐 매스컴에 나오듯이 굉장히 아주 성품도 좋고 또 점잖고 아주 젠틀하죠. 반면에 이제 너무 좀 옛날 분 아니냐 이런 비판받은 건 뭐 그건 감내하고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로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무역협회장 해서 경험도 쌓은 점이 아마 그 한덕수 총리 후보의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가장 큰 고려 중에 하나는 결국 인사청문회가 가장 큰 고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DJP 연대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리고 DJP 연대였기 때문에 김정필 총리를 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에 6개월 조금 넘게 걸렸죠. 그 기간의 국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이 경험이 여기에 상당히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오랜 인준 기간을 거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통할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한덕수 지명자가 총리직을 수행했던 15년 전과 달리 대한민국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에는 총리 인선과 관련되어서 통과할 좀 자신감이 없으니까 과거에 했던 분을 이렇게 또 불러낸 것 아닌가, 선거 앞두고 그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위장 전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무려 34명. 국민의힘이 스스로 폐기 처분한 원칙을 제시하는 건 코미디라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7대 검증 기준을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적용할 자신이 없다는 고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그 한덕수 총리 후보가 지명되고 다음 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 물론 한덕수 총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건 아니고요. 그 한겨레 신문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하기를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가 민주당 의원들, 중진 의원들한테 전화 통화를 한다는데 전화 온 거 없냐라고 전화가 왔길래 이 양반 봐라. 나하고도 좀 친한데 왜 나한테 전화가 없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안 그래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나한테는 전화를 안 하시냐? 지금 막 돌리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거 원래 매뉴얼이에요. 마지막 보라 놀리던 참이었는데. 제가 딱 들자마자 했는데 이거. 근데 그분 말씀이 그 협치를 정말 진정으로 한번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뜻에 좀 서로 손잡고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하길래 진짜 그렇게 역할을 좀 해달라. 우리도 그렇게 협치하는데 그 제1당인 만큼 그 역할을 좀 할 의지도 있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저는 저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또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선거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별로 선거 검증을 하고 싶지가 않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총리 인선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도 민주당이 좀 그나마 덜 반대할 그런 인물 그것도 충분히 그러니까 저 노무현 정부 때 그 부총리였고 경제부총리였고 또 국무총리였고 또 저희들 그 당의 의원들하고도 교류한 부분이 있고 네트워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경력으로 봤을 때 크게 흠이 될 만한 경력이 없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외교 쪽에서도 일을 했고 경제 쪽에서도 일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회 상황상 인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후보군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파격적인 인물을 발탁을 해서 국회에서 초반부터 충돌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서도 사실 크게 흠잡기 어려운 인물, 특히 참여정부 때 부총리와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민주당에서 이분에 대해서 극렬한 반대를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이거든요. 뭐 참여정부 때 그 끝날 때 아주 안 좋게 끝났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선거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충돌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분으로 총리를 간 것 같고 그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딱 듣는 순간에 무난하다라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이제 다만 이제 두 번째로 들은 생각은 뭐였냐면 약간 진부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분이 이제 총리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한국 사회가 15년 동안에 굉장히 커다란 구조적인 변동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그래서 과연 이런 변화된 환경에 이분이 이제 준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 또 새롭게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 원 보수를 받은 걸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가 로비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음정과 관련된 부분을 훼손하는 로비를 했던 분이라면 국무총리로서는 자격 미달 아니겠느냐. 인사검증에 관여한 당선인 측 관계자는 2017년 말부터 3년간 해외 기업 유치 등의 자문을 했을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법조인 전관 예우와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